AI, 지성의 계급을 무너뜨리다. 평등이라는 환상과 지능 빈부 격차의 탄생. AI의 등장은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지식 엘리트주의를 종식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류 역사상 지적으로 평등해졌다는 선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역사적으로 성직자나 근대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의 훈련을 통해 획득했던 전문 지식의 희소성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법률 자문, 의학 정보, 프로그래밍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적 격차 축소. AI는 개인 간 인지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평등화 기술로 작동합니다. 학력 장벽 약화. AI 시대에는 학력보다 AI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고등교육이 지적 계급 진입의 필수 관문이었던 전통적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과연 위대한 평등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의 씨앗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AI가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AI 앞에서 인간의 지적 우열 비교가 무의미해졌다. 바로 이 도발적인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와, 이건 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지적 계급, 그 구조 자체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AI가 전통적인 지성 계급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력이라는 건 항상 희소한 지식을 독점한 소수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의학, 법률, 이런 엄청난 전문 분야의 시험에서 AI가 상위권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 이제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MIT랑 하버드에서 진행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예요. AI를 도입했더니 상위 50% 성과자들의 생산성은 17%가 올랐는데 놀랍게도 하위 50% 성과자들은 무려 43%나 향상됐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엄청나죠? 이건 AI가 능력의 격차를 줄여주는 말 그대로 평등화 기술로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코딩이나 디자인처럼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고급 기술들 있잖아요. 그 진입장벽이 AI 덕분에 확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도 전문가 뺨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학력이나 자격증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낙관적인 전망은 사실 이야기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AI가 평등을 가져오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새롭고 복잡한 형태의 불평등,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AI 디바이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기술을 쓸 줄 아냐, 모르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지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외웠냐, 어떤 학위를 가졌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에게 얼마나 똑똑하게 질문하느냐, 더 좋은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능력의 축이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숙련된 AI 프롬프트 능력을 가진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56%나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25%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기술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AI는 당연히 비싸겠죠.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 디지털 세상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새로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장벽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개인 수준을 넘어서 국가대항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투자 현황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압도적이죠?
이런 엄청난 투자 격차는 결국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적으로 선진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AI 격차는 크게 5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강력한 컴퓨터 자원에 대한 컴퓨팅 격차. 둘째, 대부분의 AI가 영어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생기는 데이터와 언어 격차.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의 조직적 격차. 나라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거버넌스 격차. 마지막으로 AI를 비판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 격차까지. 이 5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다층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행히도 자료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고요. 미래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하나의 설계 문제와 같다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요? 개인, 조직, 사회 3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AI에 균형 잡힌 의존을 해야 하고요. 조직, 즉 기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증강의 관점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공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지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이제 지성의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수많은 과업의 실행을 대신해 주면서 인간의 가치는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정의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인간 지성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유능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때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의식, 바로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미래는 코드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해 쓰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AI는 인류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양날의 검이며 평등을 확장하고 분할을 줄이는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윤리의 문제입니다.